북코스모스가 읽어보고 추천하는 이달의 책. 세상을 바꾼 질병 이야기. 사카이 다츠오 지음. 시그마 북스. 이 책은 세계사 속 인간과 질병의 투쟁기와 의학을 향한 인간의 도전을 재미있게 풀어나간 책이다. 템스강의 악취를 견딜 수 없게 되면서 공중위생이 시작되다. 18세기에 영국에서 시작된 산업혁명은 19세기의 다른 유럽 국가들로도 파급된다. 산업혁명은 도시로의 인구 편중을 촉진했기 때문에 어느 곳이든 산업도시에서는 도시 문제가 심각해졌다. 이와 동시에 빈부격차도 확대되어 빈곤층은 열악한 환경에 빽빽하게 모여서 생활했다. 게다가 공장에서 나오는 매연과 폐수, 생활용수의 무분별한 방류로 도시의 공기와 물이 오염되었다. 영국에서는 1810년에 수세식 화장실이 발명되었지만 정화시설 없이 그저 방류하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화장실에서 나온 오물도 취사장에서 나온 오물도 전부 강으로 흘러들어갔다. 그 결과 런던의 템스강은 지독한 악취로 악명 높았다. 당시 아직 병원균의 발견까지 이르지는 못했지만 나쁜 공기가 병의 원인이다라는 생각은 있었다. 1830년대에는 콜레라가 크게 유행했지만 국가 정책 결정자들은 이것을 실감하지 못했다. 1848년에 질병의 감소와 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급수와 청소 등에 관한 공공위생법이 생겼지만 구체적인 행동에는 미온적이었다. 그래서 템스강의 오염과 악취는 더욱 심해져 갔다. 상하원의 의원과 판사들이 심한 악취를 견디다 못해 의회와 법원에서 심의를 중단하기도 했다. 1858년에 런던은 대악취의 해로 불린다. 1867년 마침내 템스강변을 따라 대형 하수관이 완성되었다. 이것이 영국의 근대 공중위생의 출발점이라고 말할 수 있다. 1860년 루이 파스테르가 공기 속의 미생물이 부패의 원인임을 실험으로 증명했다. 이후 독일의 로베르트 코흐가 결핵균과 콜레라균을 발견했고 20세기 초엽에는 세균학이 최첨단 학문이 된다. 병원균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자 감염증의 예방과 감염증 대처에 대한 국가의 역할이 부각되기 시작했다. 콜레라가 탄생시킨 꽃의 도시 파리. 파리에서는 1832년에 콜레라의 첫 번째 대유행이 있었다. 사망자의 수는 약 2만 명에 이르렀다. 피해가 확대된 요인으로는 파리 시내 인구 감율과 비위생적인 생활 환경 때문이었다. 파리는 본래부터 대도시였지만 나폴레옹 1세 시대에 대규모 인구가 유입되었다. 나폴레옹은 제1통령과 황제로 있었던 14년 동안 파리 전체를 장엄하게 장식하기 위해 대규모 공공사업을 추진했고 이로 인해 파리 전체가 거대한 작업장이 되었다. 노동자들은 대부분 지방 출신이었으며 동시에 탈주병들도 파리로 흘러들어와 파리는 빈곤자로 넘쳐났다. 소설 적과 흑으로 유명한 무노 스탕달은 파리를 방문했을 때 거리에서는 심한 악취가 나고 한 걸음만 걸어도 진창에 빠져 진흙투성이가 된다며 파리 주민을 야만인이라고 경멸했다. 이런 곳에서 콜레라가 발생하면 어떻게 될지는 누구나 예상할 수 있을 것이다. 1830년 7월의 민중봉기로 부르봉황조가 다시 무너지고 나폴레옹의 조카인 루이 나폴레옹이 정권을 잡았다. 프랑스 최초의 대통령으로 선출된 그는 국민투표를 통해 압도적인 지지를 얻어 나폴레옹 3세로 즉위했다. 이후 나폴레옹 3세는 도시위생을 포함한 파리의 대대적인 개조에 착수했다. 그 배경에는 시대의 요구가 자리하고 있었다. 프랑스에서도 산업혁명이 본격화된 결과 기존의 생활 폐수에 공업 폐수까지 더해지면서 안전한 물을 확보해야 할 필요가 생겼다. 또한 도시 지역의 인구 집중이 가속화되었기 때문에 도시 기능이 마비되는 것을 막기 위한 대책도 강구해야 했다. 핵심 위생 대책으로는 운하를 건설해 상수도를 확보하고 하류의 센강으로 하수를 집중 배수하기 위해 대하수도 공사를 시행하는 등 1870년까지 상하수도의 전면적인 재편을 완료했다. 그 덕분에 적어도 물을 매개로 한 감염증의 유행은 대폭 억제되었다. 결국 파리를 꽃의 도시로 바꾼 가장 큰 공로자는 콜레라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지 모른다. 새롭게 탄생한 파리는 소비 문화가 꽃을 피우며 벨 에포크라는 말이 잘 어울리는 도시가 되었다.
세상을 바꾼 질병 이야기. 사카이 다츠오 지음. 시그마 북스.